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수위 운영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잘못되고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9일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으면 네. 그 윤 당선인이 헌법에 서약만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헌법에 서약하는 날까지 5월 10일까지 5월 9일 자정까지 현직 대통령은 네. 이 실질적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할 그렇죠. 그게 헌법상 책임이 있는 것인데 이게 엇박자가 나가지고 만나는 것 자체가 윤 당선인이 어째가지고 못 만나겠다 할 리가 어디 있나요? 그럼요. 예. 오시오 하면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게 이제 땡깡 수준으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몽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속내가 몇 가지가 걸려 있어 가지고 이게 만나는 게 자꾸 깊이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제일 먼저는 그 인사 문제 같아요. 인사. 예.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지난 화요일 날은 이창용이라고는 IMF 그 애널리스트 네. 분석가를 이제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을 해버렸어요. 네. 대통령 당선 직후에는 그 한은 총재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 하도록 하겠다고 난 그런 줄 알았더니 네. 덜커덩 지명했는데 여기에 윤 당선인이 이견이 그 생략된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 시점부터 지금 4개월이 되는데 네. 등록 시점 그리고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약 60개 기관에 한 20개 정도의 CEO와 이사감사가 예. 임명된 게 지금 드러났거든. 예. 선거운동 한창 북새통에. 그렇다면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인사에 관한 권한 행사는 위헌이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아, 위헌입니까? 위헌이. 위헌은 탄핵 사유가 되는데 이게 뭐 임기 얼마 안 남고 국회가 지금 탄핵 의미가 현재 없고. 그 국힘당이 적으니까 그러나 그만두고 나면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직권남용이다. 예. 직권남용이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9일 윤석열 당선자는 실질적 대통령이 실질적 대통령이고 현직 대통령은 임시관리인이 되게야. 그 헌법 서약할 기간 동안에 뭐 아주 비유로 말하면 청와대 청소하고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인사권을 쓰겠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이 만료될 때 그 예비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게 돼 있다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이번 열 몇 명인데 그중에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이 끝나는 날부터는 현직 대통령이 이런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건 명백한 이게 헌법 위반이다. 직권남용이네요. 직권남용이다. 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 대표 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나는 임기 마지막까지 뭐 국가 원수 뭐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고 인사 문제에는 박수현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이건 대통령의 전속적 권한인데 왜 시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5월 9일 자정까지 현직 대통령이 권한 행사가 가능하지요. 예. 5월 10일 0시부터 이제 새 대통령이죠. 그러면 5월 9일 11시 59분에 양 인사를 몽땅 사인해도 그게 그러면 법률상은 괜찮다는 말이야? 아니죠. 그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러니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국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비례 법칙, 상당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예. 비례 원칙. 내가 대통령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상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당성.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헌법 위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예비 후보 등록 마감 날부터 그리고 임기 끝날 때 그 중간에 또 당선자까지 이제 생산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이런 주요 인사는 행사하면 안 되지요. 아주 급한 경우를 우리가 상상합시다. 예를 들면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 뭐 긴급히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어디서 급히 데려온다라든지 하는 이런 유사한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하고 그 자리가 비었다라든지 바꿔야 된다든지 하면 그건 당선인하고 당연히 협의를 인원을 그렇죠. 해야 할 일이다 이거예요. 예. 자, 이번에 하는 총재 이장용 지명자는 이게 IMF의 애널리스트라 경제 분석가로서는 유능한 것 같은데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주 업무는 통화 정책, 통화량의 조절, 이자율 조정. 이거니까 거기에 경험이 없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게 지금 긴급 상황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하는 총재가 미국이 인플레 때문에 연준에서 이제 이자율을 올리고 한다는 보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은행에 지금 나머지 금통위원하고 다 유능한 사람들이니까 5월 10일까지는 어떤 위급한 상태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서두를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용납할 수 없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비후보 등록 끝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게 CEO와 이사감사들을 수십 명을 임명한 거. 이건 전부 알바계야. 전부 비전문가고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 자기들 측근 마지막으로 서비스로 알바계 한 거. 이거는 도저히 상당성 비례 원칙에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권 남용, 권한 남용, 직무유기 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네. 아, 사법적 처리가 더 하나 추가됐네요. 예, 뭐 탈원전 송철호 사건에 이어서 직권남용으로 위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MB 대통령 사면을 지금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김경수 끼워 팔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그 점은 말이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고집 안 하리라고 봅니다. 굳이. 네. 자기 취임 이전에 현재의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사면해 주기를 바랄 필요도 없어요. 그건 자기가 되고 난 다음에 정치적 판단해가 8.15라든지 이런 길을 택해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전례에 따라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빠졌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할 생각이 이 정부가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없는데 갑자기 이게 서둘러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이석기 내란 선동 혐의로 장기역을 선고받고 지금 복역 중인 이석기를 석방시켜라. 이게 경기 동부 세력의 왕초 아니야 이석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압력이 가해진 거야. 이재명 보고 날 풀어내라고 이 사람 풀어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류했던 박근혜 사면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석기를 거기에 끼워 팔기를 한 것 같은데 거꾸로야. 이석기를 차마 사면을 못하고 가석방했거든요. 그 이석기를 석방하는데 박근혜를 끼워 넣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명박을 사면할 만한데 여기에 지금 김경수를 끼워 넣게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김경수를 끼워 넣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명박 사면을 명분으로 끼워 넣기. 앞에 거는 이석기 가석방에 박근혜를 끼워 넣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건 반대해야지. 반대죠. 드루킹 사건이라는 거는 현재로서도 그 수사가 중단된 부분이 꼭지에 문재인이 있잖아요. 그럼요. 문재인이. 그 사면하면은 안 되죠. 선거와 관련된 범죄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하고 가석방을 하고 사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윤 당선자하고 만나는 것이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건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 대표도 그 속내를 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요. 김경수가 얼마나 가슴에 걸리겠어. 자기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건데. 막말로 지금 창원교도소에 있는 모인데 매일 잘 때 빼고는 문재인이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 인지상정으로 왜 나를 안 뽑아주나, 왜 나를 안 뽑아주나. 그리고 그 주변에 가족이나 동원해가지고 청와대 압력 가야지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상정상 경험상으로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것은 유감이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건 냉수 먹고 속 차려야 돼. 김경수는 포기해야 된다, 문재인이. 그럼요. 김경수 사면할 생각하면 안 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거 절대
뭐 통합이다 협치다 해서 그거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 수사가 끝내야 됩니다. 문재인 꼭 시점까지. 그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두 눈 부르도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용산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이 또 딴지 걸고 나섰어요. 안보 공백이다. 뭐 안보가 어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용산에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 이전에 예.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낙선했죠. 예. 그때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청와대를 나오겠다 그랬고 2017년에는 이 당선될 때에 이 광화문 시대를 열고 청와대를 나오겠다.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하는 그 공약이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예. 아주 화려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니까 이게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해서 돌려주고 광화문 시대를 연다. 그 광화문에 무슨 청사를 간다 이건 아니죠. 광화문 시대를 열고 그건 아마 암시적으로 종합청사나 외교부 청사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 예. 광화문 시대를 연다. 그리고 수시로 광화문 광장에 나가고 가까운 남대문 시장에 가서 뭐 맥주도 젊은이들과 하고 있다, 뭐. 상인들과 소주를 기울이면서 소통하겠다. 예. 그런데 멋졌죠. 그 말 자체는. 그런데 슬며시 안 가버렸다. 슬며시 안 가버렸다 이거야. 얼마나 화려한 공약이냐고. 네. 그거는 그 앞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불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약해서 표심을 많이 땡겼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중간층 표를 그래 놓고 슬며시 거둬들인데 거둬들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불편하다든지 안보상 문제가 있다라든지 옮기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든지 하고 합리적 설명을 한 일이 없이 그냥 주저앉았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똑같은 공약을 하니까 월요일 날은 말이죠. 박수현 그 대변인, 실질적 대변이죠. 네. 홍보수석이 그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니까 네. 윤 당선인의 용산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랬다고. 예. 호의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인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해. 네. 그런데 오후에 돌변해서 예. 이 안보 공백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 네. 안보 공백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안보 공백은 한시라도 있어서는 아니라며 네. 내 임기 끝나는까지 이 안보 상황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에둘러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게 여러 가지 이 전술적 자산이나 이런 거 이동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얘기를 해서 A4 용지 이렇게 딱 보고 저는 임기 말까지 안보 공백에 대해서 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을 지고 이게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는 용산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예. 그거는 말하자면 상가해야 된다. 반대한다는 걸 예. 이걸 얘기해. 이걸 가지고 야, 이 사람은 말이죠. A4. 마지막까지 A4야. 이 별명을 A4로 지어야 돼. 이게 문 A4. 이 A4 바깥에 국무위원을 앉혀놔놓고 그 국무위원 뒤에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이게 적어도 안보 공백 때문에 용산 이전 반대한다 그러면 기자실에 가야 돼요. 네. 기자실에 가가지고 윤석열처럼 지휘봉을 갖고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 안보 공백이 생기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기자들이 반론을 제기할 기회를 줘야 돼요. 왜 안보 공백이 생기느냐 하는 구체적 설명이 없어. 그냥 소뚜껑으로 자라목 잡듯이 안보 공백이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2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한 공약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실 민망하게 돼서 잘못했습니다. 수그리고 자백하고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50일 동안에 비용은 이렇게 생기고 무슨 국방부 청사 지하벙커 합참 지하벙커에 있는 이게 뭐 통신 전략자산을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고 고개 교착 상태에 빠지면 북한이 공격해오고 뭐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든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차트라고 설명한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뭐 군인들 가운데도 이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그 합참에 근무했거나 이런 그 테스크포스에 있는 사람들 합참무장 11명이 설명이 안보 공백 없대요.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게 훨씬 설득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안보 얘기가 나오니 이게 기가 막힐로 5년 동안 뭘 했는지 우리 알잖아요. 취임 초부터 종전선언하자 유엔 제재를 해제해서 평화적으로 대화를 하면 핵이고 유도탄도 막을 수 있다. 웬걸 2018년에는 평양에 가서 9.19 합의에 휴전선 가까이에 우리 공군기가 못 들게 하는 실제로 무장해제 합의까지 하고 왔고 네.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를 무참하게 폭격해서 지워버릴 때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네. 북한에 계속 굴종적 삶은 소대가리도라는 말을 듣고도 그러고 북한이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탄도탄 미사일 발사를 해도 이게 성능 미상의 발사체가 발견됐다 그러고 도발이라는 말을 문재인 입에서 한 번도 한 일이 없어. 네. 그 NSC 회의에 그걸 이때마다 이제 소집을 했는데 이틀 전 국방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네. 이게 하태경 의원이 국방장관 상대로 물었어. 지금까지 NSC 회의에 지난 5년 동안 몇 번 참석했냐고 하니까 손가락을 헤아리더라고. 장난.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놓고서.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5년 동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네. 북한에 대해서 남쪽이 만만하게 보여갖고 남쪽은 전혀 자기들 핵개발이나 탄도탄 미사일에 걸림돌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 가지고 북한이 기세등등하게 핵무기 개발하고 탄도탄 미사일 개발하는데 시간 여유를 주고 방조하고 공모했다고 봐야지 공모. 그렇죠. 지금은 완전 안 그러고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야. 네. 이랬던 대통령이 지금 난데없이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안보 공백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할 짓이냐 이 말이야 이게. 아이고 참 자백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전 자 검찰 개혁이면 잘 돼가는 겁니까 어떻게? 검수완박. 지금 이걸로 이제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요. 어저께 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이제 새로 뽑았는데 박홍근 의원이 이제 친 이재명계야. 네. 친 이재명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이제 원내대표 제1성이 우리는 국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고 강한 이제 야당이 됐으니까 네.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약 180석 가까운. 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지. 이재명 대장동 개입, 문재인 대통령 여러 네. 관련된 거 등등 자기들 실세들이 걸려있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철저하게 맞서겠다. 그래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검수완박. 예. 이거는 조국 추미애에 이어지면서 검수완박했거든. 예. 다 해버렸잖아요. 예. 남부 지방검찰청에 있던 정권금융조사부 그 자체도 없애버리고. 예. 그다음에 울산 사건, 그다음에 월선 원전 1호기 수사 최초로 맡았던 검사들 다 좌천시키고. 네. 그게 검사장 전부 친문 세력을 앉히고. 그리고 총장까지 쫓아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완전히 목적 달성했지 않냐. 그리고 공수처 만들었으니까 검찰 개혁은 완성이 됐는데 이제 새삼스럽게 이제 아주 박탈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장동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그저 문재인 수사, 이재명 수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붙일 말이 없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전 후보 그리고 박홍근 그리고 거기에 이 이재명계로 강경파들에게 내가 경고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래 금수완박 법 만들어라.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니야. 이게 패스트 트랙 알려가지고. 그다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 임기 시작해도 뭐가 무슨냐. 국회에서 너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암초에 걸리고 후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예. 뭡니까? 헌법 46조를 읽어봐라. 이것들아.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데 180석 가까운 민주당 의원들을 너 이재명계에 전부 졸개로 장악해가지고 앞에 총 그다음에 돌격 이렇게 하면 다 말을 들을 줄 알고 또 이것들 그 말을 들을 거예요. 그래 그게 금수완박 법까지 만들 가령 그렇게 통과시킨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 기사를 보면 국무총리 누구를 내세워도 인준 거부하고 그다음에 장관들 인준도 거부해갖고 아주 임기 시작부터 이걸 그렇게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광우병 파동을 일으키듯이 이거 물렁한 대통령 이거 엉터리다 이래갖고 또 촛불 이제 시위를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초기부터 이 정권을 완전히 굴복시키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레임에서 이 친구들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을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골탕 먹이는 짓을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갖고 그 옛날 촛불 부대들을 광화문에 등장시켜 가지고 자기들도 보호받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게 되면 헌법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다. 이 국회의원을 돌격부대로 만들어 갖고 말이지 예? 그 이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헌법 위반이고 둘째로는 한비자 얘기를 문재인, 이재명, 박홍근에게 들려주고 싶어 비리법권천이라 그래서 비리법권천. 예,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올바른 이치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동원해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이치를 깔아뭉갤 수 있다. 이게 깔아뭉갤 수 있지. 지금 금수완박 법률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법권천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하늘을 법의 권력이 하늘을 못 이긴다. 못 이기다 이거예요. 네. 법과 권력으로 짓누르더라도 마지막 단계 하늘 못 이기는 건 뭔가 하면 하늘은 입이 없잖아요. 네. 하늘은 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가슴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늘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천심이 민심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벌 받을 짓을 얘들이 지금 염두에 두거나 기도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행동을 옮기면 천벌받는다. 절대로 이거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 천벌받는다. 이게 올바른 일이면 모르겠어. 이재명이 이거 현행범인데 현행범을 감싸게 하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지금 13명 기소됐는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게 43번 언급되고 있는 이런데 문재인이 조사도 안 하고 문재인도 현행범이고요. 월성 원전 1호기 그거 마저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하는 것이 증거로 나오는데 아니 조사 안 하고 대통령이 형사소추가 안 되니까 임기 중엔 조사 안 했다고 치더라도 임기 끝나자마자 조사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명심해야 할 건 협치가 아니에요. 아유, 안 되죠. 법치가 우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법치의 공정성 그걸 우선해야 되는. 네, 그럼요. 비리 법권천 하늘에 천벌을 받는다 이놈들아. 자, 지금 또 문제가요. 지금 권성동 등 그러니까 윤 핵관이죠. 그들이 특히 권성동의 그 말이 좀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안철수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뭐 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오바라고 보는데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의원의 최근의 운동, 예를 들면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원장도 과분한데 더더구나 총리까지 욕심을 내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했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거취를 결정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 이게 잠잠하지만은 이게 국민의힘당 인수위 내부에 아마 부글부글 할 거예요. 네. 권성동은 일찍이 윤핵관으로 지목돼 가지고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그걸 찍고 그랬잖아요. 네.
지내놓고 보니까 윤핵관이 확실해. 윤석열 핵심 측근. 친구입니다, 친구. 친구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윤핵관을 자처하는 사람 몇 사람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조심해야 하고, 더욱 삼가고 조심해야 할 것은 그 권성동 친구라면 더더구나 삼가고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이게 당선인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알려지기 십상이다. 그렇죠. 이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아니 근데 권성동도 중진인데 그런 정도는 알 텐데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힘 자랑하는 건가요? 사람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잘못 먹으면 우쭐해지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다, 내가 실세다. 내가 윤석열하고 당선인이다. 뭐 선대위에 뭐 인수위에 직책은 없지만은 뭐 그거 다 그건 쫄개들이고 내가 힘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가 쉽지. 나도 그 지경에 마음 잘못 못하면 아이 뭐 윤석열이가 내 말 듣는다고 소리치고 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수록 윤핵관, 권성동을 비롯한 몇몇 윤핵관은 절대로 공개적으로 이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이봉규 TV를 통해서 이걸 이게 충고를 하려고 그래. 네. 경고적 충고. 그러면 권성동 등 윤핵관이 지금 진심으로 윤 당선인을 생각하다 그러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뭔지를 내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 할 일이 뭐냐 이러면 내 친구요. 이래서 윤 당선인 윤석열이가 인간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내가. 그래 됐다. 그러면 뻑이고 이럴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다 하나님께. 종교인 같으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던진 엄청난 숫자. 이분들이 정말 감사하다. 그러니까 누군지 종로 내그래 갖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못하잖아요.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거기에는 언론을 통해서도 그저 뭐 기자들이 마이크 할 때 되면 그저 나는 감사할 따름이다. 감사할 따름이고 그런 일은 나에게 묻지 마라.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찾아다닐 때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게 시간 물리적으로 식별도 그렇고 못 찾아다니겠지만은 시민단체 그다음에 편하게 윤석열 후보의 부탁도 안 받고 그러나 자유민주 세력의 주자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윤석열 후보에게도 모자람이 있고 하지만은 이게 종북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의 이 연장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하는 거. 그런 일관된 생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결국은 성원을 보내고 이쪽을 비판했던 많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단일화 추진위원. 그 중에 단일화 추진. 내가 이 TV에 나와서 그러지만 이명구 TV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런 데를 찾아가고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왜 이러시오 왜? 우리는 할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찾아다녀야지 방송 여기저기 댕기면서 내로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고 욕이 나올 뻔했는데 내가 욕을 참습니다. 뭔가 목적이 참고로 있나요? 지켜봐야 되겠는데 뭔가 목적이 있나요? 그러면 윤핵관은 정말 윤석열 시대가 빗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몸을 숨기고 이렇게 정말 이름 안 드러내고 진심으로 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 자유민주 질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를 결과적으로 지지했던 그런 사람 그 되게 보면 눈에 보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이 사람들아 이 영악한 사람들이 그런 걸 한 번이라도 챙겨볼 생각을 했느냐고 내 문제 한 번도 챙겨볼 생각을 안 했다 거기까지 생각하면 아주 괘씸한 놈들이라고 내가 놈자 붙여서 그런데 정신들 차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됩니다. 정치를 결국은 국민들 잘 살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이 지금 뭐 힘자랑이나 하고 힘자랑의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그 목적 잘못하다간 윤석열 당선인을 잡습니다. 힘자랑하다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뽑아준 국민들, 뽑아준 단체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정을 베푸는데 조용히 우리 밑에서 일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